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나침반 덕혜의 건강조타입니다. 먹는 건 비슷한데 왜 나만 이럴까? 변비약 없이는 못 살겠다는 고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지긋지긋한 변비, 단순히 불편함으로만 여기셨나요? 오늘은 변비가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에 경고등일 수 있다는 점과 함께 각 상황별로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초기 대처법, 그리고 정말 병원 가야 할 명확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가실 겁니다. 첫 번째 경고등은 온몸이 천근만근, 대사 저하형 변비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심 신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며 체중이 늘고 변비까지 심해졌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인데 여기서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장운동도 덩달아 약해져 변비가 생깁니다. 의사진료 전 시도해볼 만한 생활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증상 지속 시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활관리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오드, 셀레늄, 아연 등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주의할 점은 특정 영양소를 과다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활관리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은 신체 대사 균형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활관리는 증상 일지 작성입니다. 이를 통해 피로도, 체온 변화, 체중 변화, 변비 양상 등을 기록해두시면 진료 시 의사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에서 언급된 갑상선 기능 저하 의심 증상들, 만성 피로, 추위 민감, 체중 증가, 심한 변비, 피부 모발 변화 등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미루지 말고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에서 혈액검사를 받아보세요. 자가관리로 증상 개선이 전혀 없거나 악화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혈액검사로 간단히 진단되고 적절한 호르몬 치료로 극적인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비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고등은 스트레스만 받으면 신호 오는 예민한 장입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인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입니다. 검사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왜 저는 배가 불편하고 변비와 설사를 오갈까요? 바로 기능성 위장장애, 대표적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뇌와 장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장 기능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의사 진료 전 시도해볼 만한 장 달래기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푸드 앤 심텀 다이어리 작성입니다. 최소 2주간 무엇을 먹고 언제 어떤 증상, 복통, 팽만감, 변비, 설사 등이 나타나는지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음식, 예를 들면 특정 유제품, 밀가루,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특정 과일, 채소를 찾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 취미생활을 찾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심호흡도 장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식사 및 생활 습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급하게 먹지 않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섬유질 섭취 조절입니다. 변비가 주 증상이라면 수용성 섬유질인 귀리, 차전자피 등을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되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가스나 팽만감이 심하다면 섬유질 종류나 양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가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체중 감소, 혈변, 심한 폭통, 야간 통증, 자다가 깰 정도, 발열 등 경고 증상이 동반될 때 이 경우 기능성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때 기능성 위장장애는 당장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인 생활습관 교정, 약물치료, 행동치료 등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경고등은 침묵 속에 다가오는 위험입니다. 태장질환인 용종, 태장암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변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최근 배변 습관의 뚜렷한 변화로 변이 가늘어짐, 변비와 설사의 반복, 잔변감가 생겼다면 태장 용종이나 태장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대장 건강을 위한 기본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첫째, 고섬유질 식단 생활화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의 양을 늘립니다. 둘째, 붉은 육류 및 가공육 섭취 줄이기입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넷째, 금연 및 절주입니다. 다섯째, 자가 증상 체크입니다. 변의 색깔, 굵기, 혈액 유무, 복통, 체중 변화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럴 땐 두말 없이 대장 내시경,
만 45세에서 5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을 시작하세요. 가족 중 대장암이나 다발성 용종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부터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혈변 또는 점액변을 보았을 때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복부 덩어리 촉지, 최근 몇 달 사이 배변 습관의 뚜렷한 변화, 갑자기 변비가 심해지거나 변이 가늘어지는 등 철결핍성 빈혈이 설명되지 않을 때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 미리 확인해서 건강을 지키자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고 증상이 있거나 검진 연령에 해당한다면 절대 자가 진단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지 마시고 즉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십시오. 마무리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 오늘 변비 뒤에 숨겨진 3가지 질병의 신호와 함께 각 상황별로 시도해볼 수 있는 자가관리법, 그리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내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가관리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언급된 경고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의사를 찾아주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이 답답한 변비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